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곡 쓰는 작곡가 송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색깔이라고 조금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첫 어떤 선입견, 첫 곡을 발표했었을 때 혹은 뭐 경력의 첫 단추였던 콩쿨 때문에 큰 곡을 쓰는 작곡가, 무거운 곡을 쓰는 작곡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나왔던 곡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아 콩쿨인데 이제 학교 입학하고 2학년 때 입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터라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첫 번째 곡 아니면 마지막 곡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큰 곡을 쓰는 작곡가라는 조금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어려운데 좀 심정적으로는 편해요. 큰 시퀀스를 봤었을 때 마지막 도달점에 오르는 그 논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큰 곡을 쓸 때는 오히려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독주곡이나 중주곡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한 개체마다의 디테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큰 곡을 쓰는 게 이제 많이 해서 그런지 큰 곡을 쓰는 게 오히려 좀 편합니다. 어떤 한 소재에 몰두하는 작곡가라는 평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론가 윤중광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평소에는 잘 안 그래 보이는데 설렁설렁 되게 선비처럼 한량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곡을 들어보면 어떤 한 심지를 갖고 꼭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몰두해서 곡을 풀어나간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소 세속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중학교 때 취미 삼아 대금을 불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입시 전략이었는지 어쨌든 아버지가 원서를 쓰시니까 작곡의 경쟁률이 낮다. 어쩌지 그냥 우르르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작곡 전공을 선택을 했고 아마 아버지의 전략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2학년 때도 별로 뜻이 없다 보니까 그냥 놀다가 이제 그때 이제 예종에 첫 발을 들이게 됐는데 그때는 예비학교라고 고2 때부터 교수님들과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예종을 입학하게 됐고요. 예종을 입학하니까 각 전공마다 천재가 한 명씩 있고요. 그 전공의 학년 중에 한 명이 또 뛰어난 천재가 있고요. 4학년이잖아요. 그렇게 한 40명 정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선지 위에 입시 때 배웠던 거 뭐 딱 어떤 그런 숙제와 같은 곡들만 겨우 잘해서 성적 좀 잘 받아서 겨우 입학했는데 아이고 그게 제 판단일 수 있는데 되게 실력 없고 겨우 운 좋게 콩쿨에서 입상한 것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동아 콩쿨에서 금상을 받으니까 이제 그 중압감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작은 약간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셨죠? 그죠? 제 자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작곡이 재밌다, 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작곡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은 별로 안 들어요. 일단 괴로워요. 성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취돼서 계속 뭐 공모 나가고 그러긴 했는데 즐겁다 행복하다는 사실은 저한테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막 날고기는 애들 옆에 있고 선배들은 뭐 거들떠도 못 보겠고 근데 이제 쪽팔리기 싫고 잘은 해야겠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고작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건방지게 30점까지 답 안 나오면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일 그때 고민이 많았는데 곡 잘 쓰는 애가 계속 곡 쓰지 뭐가 문제냐. 그때 주변에 도와줬던 선배들이 많아요. 걔 와서 녹음 엔지니어로 하고 뭐 마이크 세팅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알바비처럼 벌어도 가고 뭐 밥값 술값은 형이 낼 테니까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는 놓지 말라고 계속 푸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0이 딱 넘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응원도 해주시고 선생님들 만나면 왜 그러느냐고 핀잔도 좀 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는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부모의 마음이라고 치면 뭐 누구 하나 꼽을 수는 없을 텐데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작품에서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음이었어요. 이음 시리즈의 피리와 핸드펜을 위한 협주곡.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실실실 웃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액션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닐까. 나도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매일 다른데 뭐 그때만큼은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연주도 잘 됐고요. 그 이제 국악기에 대해서 작곡가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잘 알지는 않아요. 근데 송정 작곡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 악기에 치열하게 파고드는 면이 있어서 그 음색, 소리, 또 새로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어떻게 배합하는지, 또 장단도 굉장히 체화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리의 배합이나 또는 새로운 소리를 찾고자 하는 새로운 자신만의 음악어법을 찾고자 하는 쪽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코 창작음악제라는 그 관현악 공모에서 2번이나 당선이 됐는데 검은고 협주곡 요한이나 또는 그 네오치타나 이런 곡들은 굉장히 깊이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절대로 그거를 작업을 해내지 않고 자기만의 이제 새로운 소리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소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새로운 감각들을 많이 계속 추구하는 그런 작곡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 악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그 학부 때예요. 제가 이제 악기들을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방학 때였는데 여름에 기숙사가 더워요. 연습실은 에어컨을 틀어주거든요. 그럼 다 거기 가가지고 일단 더워서도 가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니까 추워서도 가요. 방학 때니까. 악기 전공자들은 뭐 악기 들고 뭐라도 하면은 본인 연습되고 조금씩. 근데 작곡은 뭐 연습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좀 피아노도 잘 못 치니까 피아노 연습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같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옆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 왜 그런 거야 물어보고 검은고 가야금 뭐 해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 때문에 꼬이는 거야? 왜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걸 방학 내도록 그냥 누워갖고 있다가 그거 왜 그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체화된 것 같아요. 그것조차가 다. 뭐 요 운지, 요 스케일, 뭐 이 위치, 뭐 검은고에서는 뭐 이것저것 요거 이렇게 되네, 저거 저렇게 되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뒤집으면 왜 이래서 다들 싫어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대금 말고 직접 배우신 악기 또 있으세요? 배운 거 없어요. 검은고가 고등학교 때 부전공으로 딱 돼 있어서 그때는 검은고를 배웠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악기 중에 제일 작곡가들이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검은고랑도 조금 더 친했던 것도 있어요. 어쨌든 다뤄봤으니까. 그러니까 발표는 2020년도에 된 거고요. 그게 어쨌든 관현악으로 불려진 게 2020년도 그 공모를 위해서 곡을 썼으니까 2014년 4월에 있었던 일이 발단이었어요. 제가 보통 감정적으로 곡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연주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쓰는 내 스코어 안에서는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구상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많이 안 바뀌어요. 그 곡 쓰다가 되게 좋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정도만 어떻게 조금 바뀌는 거지 큰 구상은 안 바뀌거든요. 처음 그 곡을 착수했었을 때가 뭐 몇 안 되는데 말 그대로 감정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음악 한다고 문화를 다루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런 어떤 직업윤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재 삼아서 내가 어떤 작품 위에 올린다는 거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내가 뭐라고 그렇다고 막 이게 뭐 대단히 뭐 위로가 된다라거나 그럴 수도 없고 처음에 착수했었을 때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그거 감정을 정돈하기 시작하면서 현흉한이라는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제목이 나왔고 어쨌든 가야금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래서 흉한 일을 푼다 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에 또 곡해설을 또 이렇게 쭉 쓰면 막 뭐 굿도 써야 되고 씻김도 써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거기에 대한 주제의식이 담길까봐 혹은 거기에 대해 더 자극적으로 반응을 할까봐 적어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를 위해서라고 치면 곡 써서 그냥 풀어내는 것 곡이야 뭐 어쨌든 그런 게 그래도 전달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의미였죠. 근데 이제 발표가 20년도에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좀 이제 좀 농도가 옅어지지 않았나. 슬럼프가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경제적인 거. 곡이 안 나온다는 거는 원래 작곡은 곡이 안 나온다부터 시작이니까 곡이 안 나온다는 슬럼프라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영유하는 데서 오는 슬럼프. 제가 30대까지도 무대에 이렇게 단 나르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놓고 하는 그거 알바를 했었어요. 강사하면서도. 그래, 애들 잘 모르니까 잘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계속 쭉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그래도 나름의 큰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이런 게 기감이 될 수는 있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설득력이 있겠구나였죠, 사실은. 거의 저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배울 때도 이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배들, 선생님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진 않을지언정 길은 어쨌든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슬럼프 이런 얘기 이제 더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못해서 아니면 곡이 안 나와서 생활이 힘들어서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아까 이제 제자들이거나 혹은 후배들한테 이거 악영향은 둘째치고 밉보일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싫어해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만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제 수용성을 넓혀준 공간,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천재들이 즐비해 있는 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노력할 수 있게 혹은 끈기 있게 뭐라도 어쨌든 그때 목표는 저거 한번 쫓아가 보자 했으니까. 그때 통섭 과정, 그때 그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되게 그때도 과학기술이랑 지금 AI 작곡 같은 나 완전히 오선보 안에 있는 음악 할 거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겨우 학교 들어왔는데 그 1, 2년 사이에 이제 확 넓어진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지점들이 점일까? 그런 면을 알 수 있게 해줬다? 흔히 얘기하는 학교의 명성에 나도 거기에 좀 일조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예종이 날 그렇게 만들어줬다? 억지력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격지심이라면 자격지심이고 부족함 때문에 그거 쫓아가 보겠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하다가 그래도 뭐 이 정도 성과라면 창자의 씨앗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일단 제일 부끄러워요.
조금만 알면 부끄럽잖아요. 그 모르는 척을 할까? 그러면 그걸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까 악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찰이 생기는 걸 텐데 이 씨앗에서 이걸 발화시켜야지라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땅에서 이 씨앗을 심으면 되겠다가 생겨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그 씨앗, 그때 내가 깨달았던 그 씨앗 여기다 심어보자. 결과는 잘 모르겠으나 무슨 씨앗인지는 잘 몰라요.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조차도 그냥 나 하나? 그러면서도 무겁게 내 중력은 나한테 끌릴 수 있게 내 스스로를 있게끔 좀 더 아래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런 작곡가였으면 합니다.